60세 이상이라면 오늘 제가 드릴 말씀은 절대 가볍게 넘기지 마셔야 합니다. 많은 분들이 이렇게 말하십니다. 나는 여전히 잘 걷고 밥도 잘 먹으니 근육은 괜찮을 거야. 하지만 과학은 냉정합니다. 65세 이후 특별한 관리가 없다면 매년 평균 1% 이상의 근육이 조용히 사라집니다. 10년이면 10%, 20년이면 거의 1/4이 사라진다는 뜻입니다. 더 무서운 사실은 이 근육 손실이 눈에 보이지 않게 천천히 진행된다는 점입니다. 처음에는 의자에서 일어날 때 무릎이 힘없이 흔들립니다. 그 다음엔 시장에서 장바구니를 들기가 버겁습니다. 어느 순간 평범한 계단 오르기가 큰 산을 오르는 일처럼 느껴집니다. 이것이 바로 조용한 도둑이라 불리는 근육 감소증입니다. 주류 의학 교과서는 이렇게 말합니다. 근육은 단순히 움직임을 위한 조직이 아니다. 심장을 지키고 혈당을 조절하고 뼈를 보호하는 생명기관이다. 즉, 근육이 줄어든다는 것은 단순히 다리 힘이 약해지는 문제가 아니라 수명 전체가 짧아진다는 신호이기도 합니다. 흥미로운 사실 하나 알리오디오를 가요거대 중국이 이 학세원은 시아시온 비오릴 가요고 살레율 부틴다라는 문장이 있습니다. 수천년 전 사람들도 작은 시아시균 요구와 몸을 지키는 비밀이라는 걸 알고 있었던 게옵니다. 그런데 현대의 학도 이제 사실을 다시 확인하고 있습니다. 씨앗속이 단백질, 미네랄, 항산화, 물질이 근육 감소 속도를 늦추고 회복하지 돕는다는 연구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많은 어르신들은 이렇게 질문하십니다. 나는 늙었으니 근육은 당연히 빠지는 거 아닌가요? 정말 그럴까요? 이 질문이 오늘 우리가 함께 풀어갈 가장 중요한 화두입니다. 오늘 영상 끝까지 함께 하시면 단순히 씨앗 한 줌이 어떻게 근육 손실을 막는지, 또 어떤 씨앗은 반드시 피해야 하는지까지 모두 알게 되실 겁니다. 좋은 음식 4가지 반드시 피해야 할 위험 3가지, 그리고 근육을 지켜주는 생활 습관까지 준비했습니다. 하지만 본격적으로 들어가기 전에 제가 꼭 부탁드리고 싶은 게 있습니다. 지금 시청자 여러분은 어느 도시에 계신가요? 댓글로 남겨주시면 제가 다음 영상에서 직접 여러분의 도시 이름을 불러드리겠습니다. 우리는 혼자가 아닙니다. 서로의 건강 지혜를 나누는 따뜻한 공동체입니다. 다시 한번 강조드립니다. 오늘 말씀을 놓치신다면 10년 뒤 여러분의 근육은 지금보다 4 이상 줄어들 수 있습니다. 그러나 끝까지 들어주신다면 오늘 저녁 식사부터 바로 바꿀 수 있는 작은 습관을 손에 넣게 되실 겁니다. 자, 이제 본격적으로 들어가겠습니다. 밤마다 씨앗 한 줌이 어떻게 근육을 지키는가, 이 흥미롭고도 강력한 비밀을 지금부터 풀어드리겠습니다. 여러분, 혹시 이런 경험 있으신가요? 몸이 무겁고 기운이 빠질 때 누군가 단백질 보충제를 드셔야 합니다 라고 권하곤 합니다. 그래서 비싼 단백질, 파우더, 유청단백, 심지어 수입산 건강식품까지 사 드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하지만 놀라운 연구 하나를 소개해드리겠습니다. 매일 저녁 씨앗 한 줌이 그 어떤 단백질 보충제보다 근육 보존에 더 강력한 효과를 낼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왜 그럴까요? 첫째, 씨앗은 자연의 농축 영양소입니다. 호박씨, 아마씨, 해바라기씨, 참깨 같은 작은 씨앗들은 단백질 불포화, 지방산, 미네랄, 항산화 성분을 동시에 품고 있습니다. 즉, 단백질만 있는 것이 아니라 그 단백질이 몸속에서 제대로 쓰이도록 돕는 조력자들까지 함께 들어있다는 뜻입니다. 반면 가공 단백질 보충제는 정제된 단백질만 들어있어서 몸속에서 균형을 맞추기 어렵습니다. 둘째, 씨앗의 단백질은 소화와 흡수가 부드럽습니다. 연세가 드실수록 위산 분비가 줄어들고 소화 효소도 약해집니다. 고기, 달걀 같은 단백질은 소화 과정에서 부담을 줄 수 있지만 씨앗은 작고 고소한 크기 덕분에 위장에 무리가 덜합니다. 그래서 속이 편안한 단백질이라 불리기도 합니다. 셋째, 씨앗에는 근육 합성을 돕는 필수 아미노산이 균형 있게 들어 있습니다. 특히 아르기닌은 혈류를 확장시켜
근육에 산소와 영양을 원활하게 공급합니다. 마그네슘은 근육의 이완과 회복을 도와 운동 후 근육통을 줄여줍니다. 즉, 씨앗은 단순히 근육을 채우는 것이 아니라 근육이 제대로 일하고 회복할 수 있는 환경까지 만들어줍니다. 여기서 흥미로운 논쟁이 하나 있습니다. 일부 학자들은 씨앗은 칼로리가 높아 체중 증가를 유발한다고 경고합니다. 그러나 다른 연구진은 이렇게 반박합니다. 씨앗에 들어있는 불포화 지방과 섬유질은 포만감을 줘 오히려 과식을 막고 체중을 조절하는 데 도움을 준다.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씨앗 한 줌이 과연 체중을 늘릴까요? 아니면 건강한 근육과 체중을 지켜줄까요? 실제로 70대 어르신들을 대상으로 한 연구에서는 매일 호박씨 30글 섭취한 그룹이 그렇지 않은 그룹보다 6개월 만에 근육량이 유지되고 하체 근력이 더 강해졌다는 결과가 나왔습니다. 이것은 단순한 이론이 아니라 실제 생활 속에서 증명된 사례입니다. 또 하나 독특한 점은 씨앗에는 작은 껍질 속에 담긴 미세 영양소가 있다는 겁니다. 아마씨의 리그나는 여성 호르몬 균형을 잡아 근육 손실을 늦추는 데 기여합니다. 해바라기 씨의 비타민 E는 근육 세포의 산화를 막아 젊음을 지켜줍니다. 참깨의 칼슘은 뼈와 근육을 동시에 튼튼하게 합니다. 이 작은 알갱이 하나가 이렇게 복합적인 힘을 갖고 있다니 정말 신비롭지 않습니까? 그러니 이제 선택은 분명해집니다. 고가의 수입 보충제 복잡한 영양제 대신 오늘 저녁 식탁 옆에 씨앗 한 접시를 두는 것. 그것이야말로 근육을 지키는 가장 자연스럽고 안전한 방법입니다. 여러분, 지금 상상해 보세요. 저녁 식사를 마친 후 손바닥 위에 담긴 씨앗 한 줌. 그 고소한 맛을 천천히 씹으며 삼키는 순간 단순한 간식이 아니라 내 몸을 지켜주는 작은 약이 된다는 것을 느낄 수 있을 겁니다. 이제 다음 단계에서 전연 씨앗 속에 숨어 있는 근육 합성 거진 성분을 하나씩 불려드리겠습니다. 여러분이 몸속에서 여대한 변화가 일어나는 운지과학적 경계와 함께 확인해 보시죠. 여러분 씨앗이 왜 특별할까요? 단순히 고소하고 씹는 맛이 좋아서일까요? 아닙니다. 작은 씨앗 안에는 근육 합성을 거진하는 성분들이 알알이 숨어 있습니다. 먼저 씨앗의 단백질 아미노산 구성부터 살펴보겠습니다. 근육을 지탱하는 단백질은 아미노산이라는 작은 벽돌로 지어집니다. 그 중에서도 특히 중요한 것이 류신, 르시인입니다. 류신은 근육 합성을 직접적으로 스위치 온 해주는 아미노산으로 나이가 들수록 더 많이 필요해집니다. 호박씨, 해바라기씨, 참깨에는 류신이 고르게 들어있어 노인의 근육 합성 속도를 높이는 데 도움이 됩니다. 둘째 마르기닌, 알기닌입니다. 아르기닌은 혈관을 확장시키는 역할을 하여 근육에 더 많은 산소와 영양분이 도달하도록 돕습니다. 쉽게 말하면 아르기닌은 근육을 향해 길을 넓혀주는 도로 공사를 하는 셈입니다. 그래서 운동 후 회복이 빠르고 근육이 잘 붙는 환경이 마련됩니다. 셋째야, 마그네슘, magnésium입니다. 이 미네랄은 근육이 수축하고 이완할 때 필수적인 역할을 합니다. 마그네슘이 부족하면 다리에 쥐가 잘 나고 근육이 제대로 회복되지 않습니다. 씨앗, 특히 호박씨에는 마그네슘이 풍부하여 나이 든 근육에 꼭 필요한 회복 에너지를 제공합니다. 여기에 더해야 더 아어해 씨앗 속의 오메가3 지방산도 빼놓을 수 없습니다. 특히 아마씨 치아씨드 같은 씨앗에는 식물성 오메가3가 들어있어 근육의 염증을 줄여주고 손상을 예방합니다. 운동을 조금만 해도 근육통이 오래 가는 이유 중 하나가 만성 염증인데 씨앗은 이 염증의 불씨를 진정시켜줍니다. 여기서 학자들 사이에 논쟁을 하나 짚고 넘어가겠습니다. 일부는 식물성 단백질은 동물성 단백질보다 근육 합성에 불리하다고 주장합니다. 반면 다른 연구진은 이렇게 반박합니다. 식물성 단백질도 충분히 근육을 지킬 수 있다. 중요한 것은 균형과 다양성이다. 특히 씨앗처럼 단백질과 미네랄 지방이 함께 들어있는 식품은 단순한 보충이 아니라
통합적인 근육 보호를 제공한다고 강조합니다. 여러분께 질문 하나 드려보겠습니다. 고기와 달걀만이 근육을 지키는 길일까요? 아니면 씨앗처럼 작지만 강력한 식물이 그 해답일까요? 이 질문은 단순한 식습관의 선택이 아니라 노후의 건강을 좌우하는 중요한 갈림길입니다. 재미있는 사실 하나 알려드리겠습니다. 고대 인도 의학서 아유르베드에서는 참깨를 생명의 씨앗이라고 불렀습니다. 오늘날 연구자들은 참깨 속 리그난과 칼슘이 뼈와 근육을 동시에 강화한다고 밝혔습니다. 수천 년 전 지혜와 현대 과학이 맞닿는 순간이 아닐까요? 또한 씨앗에는 비타민 E라는 강력한 항산화제가 풍부합니다. 근육세포는 나이가 들수록 쉽게 손상되고 산화 스트레스를 받습니다. 비타민 E는 마치 근육세포를 감싸주는 보호막처럼 작동하여 노화 속도를 늦추고 젊은 활력을 유지하는 데 도움을 줍니다. 이 모든 성분이 모여 씨앗은 단순한 간식이 아니라 근육 합성을 돕는 작은 공장이 됩니다. 매일 저녁 씨앗 한 줌은 그 자체로 근육이 살아 숨 쉬도록 돕는 영양 패키지인 셈입니다. 여러분 이제 상상해 보세요. 매일 밤 작은 씨앗을 씹으며 그 안에 담긴 류신 아르기닌, 마그네슘, 오메가3 비타민 E가 몸속에서 서로 손을 잡고 근육을 지키는 모습을. 이제 더 이상 나는 늙었으니 근육이 빠지는 건 어쩔 수 없다라는 말을 할 필요가 없습니다. 다음 장에서는 단순히 성분만이 아니라 세계 장수인들의 식탁에 씨앗이 어떻게 자리 잡고 있는지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그들의 생활 속에 숨은 장수 비밀을 직접 확인해 보시죠. 여러분, 세계 곳곳에는 장수 마을이라 불리는 곳들이 있습니다. 이탈리아, 사르데냐, 일본 오키나와, 그리스 이카리아 남미의 안데스 상월. 이 지역에 사는 사람들은 90세, 100세가 넘어도 여전히 스스로 밭을 갈고 계단을 오르내리며 손자, 손녀를 안아 올립니다. 이들의 공통점이 무엇일까요? 바로 식탁 위에 작은 씨앗입니다. 먼저 오키나와를 보겠습니다. 세계적으로 유명한 장수 지역이죠. 그들의 전통 음식에는 참깨가 빠지지 않습니다. 고소한 참깨 소스를 곁들인 채소깨를 뿌린 두부 요리. 오키나와 사람들은 하루에도 여러 번 참깨를 섭취합니다. 의학자들은 이렇게 말합니다. 오키나와 사람들의 근육 보존 비결 중 하나는 바로 참깨의 칼슘과 리그난이다. 참깨가 뼈와 근육을 동시에 지켜준다는 사실이 연구로도 확인된 것입니다. 이탈리아 사르데냐로 가볼까요? 이곳은 100세 노인이 많은 블루존으로 유명합니다. 사르데냐 노인들의 식탁에는 호박씨, 해바라기씨 같은 씨앗이 자주 오릅니다. 그들은 씨앗을 빵 반죽에 넣어 구워 먹거나 샐러드 위에 올려 간단히 즐깁니다. 흥미로운 점은 사르데냐 남성들은 80세가 넘어도 근육량이 크게 줄지 않았다는 사실입니다. 학자들은 씨앗 속 마그네슘과 아르기닌이 혈액순환과 근육 유지에 중요한 역할을 했다고 설명합니다. 그리스 이카리아는 어떨까요? 죽음을 잊은 섬이라 불릴 정도로 장수인이 많은 곳입니다. 여기서도 씨앗은 중요한 영양원이었습니다. 특히 해바라기 씨와 아마 씨를 빵 요거트 꿀과 함께 먹는 문화가 전해집니다. 이카리아 노인들은 90세에도 농사일을 계속할 만큼 근력이 유지됩니다. 매일 조금씩 먹는 씨앗이 몸의 엔진을 살려준다. 현지 어르신이 이렇게 말씀하셨다고 합니다. 여러분, 여기서 우리가 배워야 할 점은 단순합니다. 장수인들은 특별한 보충제를 먹지 않았습니다. 값비싼 단백질 파우더도 수입산 영양제도 없었습니다. 대신 매일 조금씩 씨앗을 음식처럼 즐기는 습관이 있었습니다. 그 습관이 근육을 살리고 노년을 활기차게 만들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혹시 이런 의문이 드시나요? 씨앗을 그렇게 오래 먹으면 질리지 않을까요? 의외로 그렇지 않습니다. 장수 마을 사람들은 씨앗을 단순히 간식으로만 먹지 않았습니다. 빵에 넣기도 하고 죽에 넣기도 하고 샐러드에 뿌리기도 했습니다. 작은 씨앗을 요리의 일부로 자연스럽게 녹여낸 것이죠. 이것이 바로 지속 가능한 습관의 힘입니다. 물론 학자들 사이에서는 논쟁도 있습니다.
일부는 장수인의 건강은 씨앗 때문이라기보다 유전적인 요인이 더 크다고 주장합니다. 그러나 최근 연구들은 이렇게 반박합니다. 유전이 20%라면 생활 습관은 80%다. 즉, 씨앗을 꾸준히 먹는 습관이 장수의 중요한 열쇠라는 겁니다. 여러분께 질문 드리고 싶습니다. 여러분의 저녁 식탁에는 씨앗이 있나요? 만약 없다면 오늘부터라도 한 줌 올려보시면 어떨까요? 그 작은 변화가 10년 후 여러분의 달이 힘과 활력으로 돌아올 것입니다. 이제 우리는 씨앗이 단순한 음식이 아니라 장수인의 삶 속에서 근육을 지켜주는 생활 습관임을 알게 되었습니다. 다음 장에서는 씨앗의 또 다른 의외의 이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근육만이 아니라 기억력과 면역력까지 챙겨주는 씨앗의 비밀을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여러분, 지금까지는 씨앗이 근육을 지켜주는 힘에 대해 말씀드렸습니다. 하지만 여기서 멈추지 않습니다. 씨앗은 단순히 근육 보존만이 아니라 우리가 예상치 못했던 의외의 건강 효과까지 함께 줍니다. 첫째, 씨앗은 기억력을 살려줍니다. 아마씨, 치아씨드 호박씨에는 오메가3 지방산이 풍부합니다. 이 성분은 뇌세포의 막을 유연하게 하고 신경 전달을 원활하게 만들어줍니다. 그래서 꾸준히 씨앗을 먹은 어르신들이 단순한 단어를 더 잘 기억하고 이야기를 이어가는 능력이 좋아진다는 연구 결과도 있습니다. 한 노인의 말씀이 떠오릅니다. 호박씨 덕분에 손자 이름을 잊지 않고 불러줄 수 있어 행복하다. 단순한 영양이 아니라 삶의 품위를 지켜주는 힘이 아닐까요? 둘째, 씨앗은 면역력을 강화합니다. 참깨와 해바라기 씨에는 아연과 셀레늄이 들어 있습니다. 이 미네랄들은 면역세포가 바이러스와 싸울 때 반드시 필요한 무기입니다. 특히 나이가 들수록 감기나 폐렴 같은 호흡기 질환에 쉽게 걸리는데 씨앗은 이러한 위험을 줄여줍니다. 흥미로운 사실은 세계 일부 전통의학에서는 해바라기 씨를 겨울철 감기 예방약으로 처방하기도 했다는 점입니다. 셋째, 씨앗은 혈관 건강까지 지켜줍니다. 비타민 E, 불포화 지방산, 항산화 물질이 혈관 속의 산화를 막고 염증을 줄입니다. 그 덕분에 혈관이 젊게 유지되어 뇌졸중 심근경색 위험이 줄어듭니다. 여러분, 혹시 이런 표현 들어보셨나요? 혈관은 나이의 거울이다. 근육만큼이나 혈관이 건강해야 오래 걷고 오래 살 수 있습니다. 씨앗은 이 두 가지를 동시에 챙겨주는 고마운 음식입니다. 여기서 흥미로운 논쟁을 하나 말씀드리겠습니다. 일부 학자들은 씨앗이 콜레스테롤 수치를 높일 수 있다고 경고합니다. 그러나 최근 연구는 이렇게 말합니다. 씨앗은 나쁜 LDL 콜레스테롤을 줄이고 좋은 HDL 콜레스테롤을 늘린다. 즉, 씨앗은 단순한 기름진 음식이 아니라 혈관 청소부 역할을 하는 음식이라는 것이죠. 넷째, 씨앗은 정서 안정에도 도움을 줍니다. 호박씨에는 트립토판이라는 아미노산이 들어 있습니다. 이 성분은 뇌에서 세로토닌으로 바뀌어 기분을 안정시키고 불면증을 줄여줍니다. 실제로 불안과 우울감을 겪던 어르신들이 매일 호박씨를 섭취한 후 수면의 질이 개선되었다는 사례가 있습니다. 밤마다 한 줌의 씨앗이 나를 잠으로 이끌어준다. 이보다 더 따뜻한 수면제는 없지 않을까요? 이쯤에서 질문 하나 드려보겠습니다. 여러분이 생각하는 씨앗의 가장 큰 장점은 무엇인가요? 근육, 기억력, 면역력, 아니면 마음의 평화일까요? 사실 정답은 하나가 아닙니다. 씨앗은 이 모든 것을 함께 선물합니다. 작은 한 줌이지만 그 안에 담긴 효과는 참으로 넓고 깊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중요한 점은 씨앗은 손쉽게 일상에 적용할 수 있다는 겁니다. 값비싼 약도 병원에서만 받을 수 있는 주사도 아닙니다. 마트나 시장에서 쉽게 살 수 있고 밥 위에 뿌리거나 요거트에 넣는 것만으로 충분합니다. 이 단순함이야말로 어르신들이 꾸준히 실천할 수 있는 진짜 비밀입니다. 여러분, 이제 씨앗은 단순한 간식이 아니라
근육과 뇌 혈관 마음까지 보살펴주는 작은 보약임을 아셨을 겁니다. 하지만 한 가지 주의하셔야 할 점도 있습니다. 모든 씨앗이 건강한 것은 아닙니다. 특히 잘못 가공된 씨앗은 오히려 독이 될 수 있습니다. 다음 장에서는 바로 그 잘못된 씨앗 섭취법의 위험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건강을 위해 먹는 씨앗이 오히려 몸을 해치지 않도록 꼭 알아야 할 부분입니다. 여러분, 지금까지는 씨앗의 놀라운 장점을 말씀드렸습니다. 하지만 여기서 중요한 경고를 드려야 합니다. 씨앗을 잘못 섭취하면 근육을 살리기는커녕 오히려 해칠 수 있습니다. 첫 번째 잘못은 소금이나 설탕으로 코팅된 씨앗입니다. 마트에서 흔히 파는 해바라기씨, 과자 달콤한 호박씨 간식. 겉보기에는 고소하고 맛있어 보입니다. 그러나 그 안에는 과도한 나트륨과 설탕이 숨어 있습니다. 나트륨은 혈압을 높이고 설탕은 혈관에 염증을 일으켜 근육으로 가는 혈류를 막습니다. 결국 씨앗을 먹으면서 동시에 근육을 갉아먹는 셈이 되는 것이죠. 두 번째 잘못은 튀기거나 기름에 볶은 씨앗입니다. 씨앗은 본래 불포화 지방산이 풍부합니다. 이 성분은 열과 산소에 약해 쉽게 산패됩니다. 즉, 기름에 튀기거나 고온에서 볶아내면 좋은 기름이 독성 기름으로 변합니다. 이것이 체내에 들어가면 산화 스트레스를 유발하고 근육세포와 혈관을 동시에 손상시킵니다. 아무리 씨앗이라 해도 잘못된 조리법은 독이 될 수 있습니다. 세 번째 잘못은 껍질째 무분별하게 먹는 습관입니다. 특히 해바라기씨, 껍질에는 거친 섬유질과 불순물이 많아 위장에 부담을 주고 치아 건강에도 좋지 않습니다. 껍질을 삼키면 장에 쌓여 변비를 유발하거나 소화관을 자극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반드시 알맹이만 섭취하셔야 합니다. 네 번째 잘못은 오래된 씨앗을 방치해 먹는 것입니다. 씨앗은 작지만 기름 성분이 많아 쉽게 산패하고 곰팡이가 피기 쉽습니다. 특히 아플라톡신이라는 곰팡이 독소는 간을 공격하고 면역력과 근육 회복력을 동시에 떨어뜨립니다. 냉장 보관을 하지 않거나 오래된 씨앗을 그냥 드신다면 건강을 잃는 지름길이 될 수 있습니다. 이쯤에서 흥미로운 논쟁 하나를 소개하겠습니다. 일부 연구자는 소금 간을 한 씨앗도 적당히 먹으면 문제없다고 주장합니다. 하지만 다른 학자들은 단호합니다. 노인에게 있어 작은 나트륨도 큰 차이를 만든다. 특히 근육 감소증 환자에게는 혈압과 신장 부담을 고려해야 한다. 여러분은 어느 쪽 의견에 더 공감하시나요? 맛의 즐거움과 건강, 둘 중 무엇을 선택하시겠습니까? 이제 질문 하나 드려보겠습니다. 여러분이 지금 드시고 있는 씨앗은 정말 근육을 살리는 씨앗일까요? 아니면 가공 과정에서 이미 힘을 잃어버린 씨앗일까요? 이 질문은 단순한 선택이 아니라 건강 수명을 결정짓는 갈림길입니다. 기억하십시오. 씨앗은 자연 그대로 최소한의 가공만 거친 상태에서 먹을 때 가장 강력한 힘을 발휘합니다. 소금, 설탕, 기름으로 변질된 씨앗은 약이 아니라 독이 됩니다. 그러니 오늘 집에 있는 씨앗을 한번 점검해 보십시오. 혹시 봉지째 오래 방치해두진 않으셨나요? 혹시 지나치게 짜거나 달콤한 씨앗을 즐겨 드시진 않나요? 작은 습관의 변화가 앞으로 10년의 근육을 좌우할 수 있습니다. 이제 다음 장에서는 또 하나의 함정을 짚어드리겠습니다. 자연식품이라 많이 먹어도 괜찮다는 착각, 바로 과다, 섭취의 함정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여러분, 흔히 이런 말을 듣습니다. 씨앗은 자연식품이니까 많이 먹어도 괜찮지 않나요? 겉보기에는 맞는 말 같지만 사실은 그렇지 않습니다. 과유불급 너무 많으면 오히려 독이 됩니다. 첫째, 씨앗은 칼로리가 의외로 높습니다. 호박씨 100개는 약 500kcal, 해바라기씨는 600kcal에 달합니다. 손바닥 한 줌은 적어 보이지만 실제로는 밥 한 공기보다 열량이 더 많습니다. 이 열량이 하루하루 쌓이면 체중이 불어나고 복부 비만으로 이어져 혈관과 근육에 부담을 줍니다.
근육을 지키려다 오히려 체중 증가로 무릎과 허리가 더 약해질 수 있다는 뜻입니다. 둘째, 단백질의 양도 문제입니다. 씨앗 속 단백질은 근육 합성에 도움을 주지만 너무 많이 섭취하면 신장이 과로하게 됩니다. 특히 65세 이상에서는 신장 기능이 자연스럽게 약해지기 때문에 과도한 단백질은 오히려 해가 됩니다. 실제로 신장질환 환자 중에는 씨앗을 과도하게 섭취하다가 상태가 악화된 사례도 보고되었습니다. 셋째, 미네랄의 균형도 중요합니다. 씨앗에는 마그네슘, 칼슘, 아연 같은 미네랄이 풍부하지만 지나치게 섭취하면 균형이 무너집니다. 예를 들어 아연을 너무 많이 섭취하면 오히려 구리추 흡수를 방해하여 빈혈을 유발할 수 있습니다. 마그네슘도 과다하면 설사나 소화불량을 일으킬 수 있습니다. 즉, 몸에 좋은 것도 적당히가 정답입니다. 넷째, 씨앗의 지방도 간과할 수 없습니다. 불포화 지방산이 혈관을 지켜주지만 과도한 지방은 결국 간에 부담을 줍니다. 특히 지방간이나 고지혈증이 있는 분들에게는 자연식품이라 괜찮다는 생각이 위험할 수 있습니다. 이쯤에서 학자들 사이에 논쟁을 하나 짚어보겠습니다. 일부 연구자는 씨앗은 건강한 칼로리이므로 조금 과하게 먹어도 문제없다고 주장합니다. 그러나 다른 전문가들은 단호히 반박합니다. 노년기의 신진대사는 젊은 시절보다 훨씬 느리다. 같은 양을 먹어도 몸에 쌓이는 속도가 훨씬 빠르다. 여러분은 어느 쪽 의견에 더 공감하시나요? 제가 실제로 만난 70대 환자 한 분은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몸에 좋다고 해서 호박씨를 하루에 반 컵씩 먹었습니다. 그런데 오히려 체중이 늘고 혈압도 높아졌습니다. 이분이 씨앗 섭취량을 조절한 뒤에야 혈압이 안정되고 몸이 가벼워졌습니다. 이 사례가 주는 교훈은 분명합니다. 아무리 좋은 것도 지나치면 약이 아니라 독이 된다. 여기서 잠깐 생각해 보시겠습니까? 나는 혹시 건강을 위해 먹는다고 하면서 과연 적당량을 지키고 있을까? 여러분의 손바닥 크기만큼 하루 한 줌이 가장 안전한 기준입니다. 그 이상은 근육을 돕는 것이 아니라 해치는 길이 될 수 있습니다. 그러니 오늘부터는 꼭 기억하십시오. 씨앗은 많이가 아니라 꾸준히 적당히 가 답입니다. 손바닥 한 줌 저녁에 즐기는 작은 습관이면 충분합니다. 이제 다음 장에서는 또 다른 위험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아무리 적당량을 지켜도 씨앗의 품질 자체가 나쁘면 모든 노력이 물거품이 됩니다. 바로 품질 낮은 씨앗의 독성에 대해 알려드리겠습니다. 여러분, 아무리 좋은 씨앗이라도 품질이 낮으면 독이 됩니다. 많은 분들이 자연식품이니 괜찮다고 생각하시지만 씨앗은 작은 크기만큼이나 외부 환경의 영향을 크게 받습니다. 따라서 어떤 씨앗을 고르고 어떻게 보관하느냐가 건강을 지키는 첫 번째 관문입니다. 첫째, 곰팡이가 핀 씨앗입니다. 씨앗은 기름 성분이 많아 습기와 열기에 노출되면 쉽게 곰팡이가 생깁니다. 이때 발생하는 아플라톡신, 에이프라톡신이라는 곰팡이 독소는 세계보건기구 WHO에서도 1급 발암물질로 지정한 위험한 물질입니다. 간을 공격하고 면역력을 떨어뜨리며 근육 회복 능력까지 억제합니다. 한번 쌓이면 몸에서 쉽게 빠져나가지 않기 때문에 오랫동안 건강을 해칠 수 있습니다. 둘째, 산패된 씨앗입니다. 씨앗 속 불포화 지방산은 공기와 빛에 노출되면 금세 산화됩니다. 이 과정에서 생기는 산패 지방은 혈관벽을 손상시키고 염증을 유발합니다. 고소한 맛이 아니라 기름 냄새가 강하고 쩐내가 난다면 이미 산패된 씨앗입니다. 그런 씨앗은 근육을 살리기는커녕 혈관을 막고 몸에 독을 쌓이게 합니다. 셋째, 불량 가공 씨앗입니다. 값싼 씨앗 제품 중에는 위생 관리가 철저하지 않아 불순물이 섞여 있는 경우가 있습니다. 심지어 일부 수입산 씨앗에서는 살충제 잔류가 발견되기도 했습니다. 겉은 번쩍번쩍 포장되어 있어도 그 안이 안전하다는 보장은 없습니다. 넷째, 장기간 보관한 씨앗입니다.
작년에 사둔 참깨 아직 있으니 먹어야지 라고 생각하실 수 있습니다. 하지만 시간이 지날수록 영양소는 줄어들고 독성 물질은 늘어납니다. 특히 여름철을 지난 씨앗은 산화 속도가 빨라지기 때문에 더욱 주의가 필요합니다. 좋은 습관은 씨앗을 소량씩 자주 구입하여 냉장고나 밀폐 용기에 보관하는 것입니다. 이쯤에서 학자들 사이에 논쟁도 하나 있습니다. 소량의 곰팡이, 독소는 몸에서 해독할 수 있다는 의견이 있는가 하면 노인의 간은 이미 기능이 떨어져 있기 때문에 작은 양도 치명적일 수 있다는 경고도 있습니다. 여러분은 어느 쪽에 더 공감하시나요? 저는 의사로서 두 번째 의견을 더 강조하고 싶습니다. 안전은 과하다 싶을 정도로 지켜야 합니다. 여러분께 한 가지 물어보고 싶습니다. 혹시 집에 오래된 씨앗 봉지가 있지 않으신가요? 냄새를 맡았을 때 기름 냄새가 심하거나 곰팡이 흔적이 보이지는 않나요? 그렇다면 지금 바로 버리시는 것이 건강을 지키는 길입니다. 버리기는 아깝지만 여러분의 간과 근육은 그 한 줌보다 훨씬 더 소중합니다. 실제로 제가 진료한 환자 중 한 분은 매일 아침 씨앗을 갈아 마셨습니다. 그런데 체력은 오히려 떨어지고 간 수치가 높아졌습니다. 검사해보니 드시던 씨앗 가루에서 곰팡이 독소가 발견된 것이죠. 좋다고 믿고 꾸준히 드신 습관이 오히려 몸을 망치고 있었던 겁니다. 그러니 꼭 기억하십시오. 씨앗은 품질이 생명입니다. 깨끗하게 관리된 신선한 씨앗만이 근육을 살리고 건강을 지켜줍니다. 이제 다음 장에서는 또 하나의 중요한 주제를 다루겠습니다. 바로 씨앗과 약물의 충돌입니다. 여러분이 드시는 혈압약, 혈당약과 씨앗이 어떻게 예상치 못한 부작용을 일으킬 수 있는지 알려드리겠습니다. 여러분, 씨앗은 자연의 보약이라 불리지만 여기에도 꼭 짚고 넘어가야 할 위험한 함정이 있습니다. 바로 약물과의 충돌입니다. 자연식품인데 무슨 상관이 있겠어? 라고 쉽게 넘기기 쉽지만 실제로는 많은 어르신들이 이 부분에서 문제를 겪습니다. 첫째, 혈압약과의 상호작용입니다. 씨앗, 특히 해바라기 씨와 참깨에는 칼륨이 많습니다. 칼륨은 혈압을 낮추는 데 도움이 되지만 이미 혈압약을 복용 중인 분들에게는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약과 씨앗이 동시에 작용하면 혈압이 과도하게 떨어져 어지럼증 심하면 실신까지 유발할 수 있습니다. 혈압이 잘 조절되네라고 생각했는데 사실은 과도한 저혈압 때문일 수도 있는 겁니다. 둘째, 한근고제 혈액 묽게 하는 약과의 충돌입니다. 호박씨, 아마씨, 치아씨드에는 오메가3 지방산이 풍부합니다. 이 성분은 혈액을 부드럽게 해주지만 한근고제와 함께 복용할 경우 출혈 위험이 커집니다. 멍이 쉽게 들거나 잇몸 출혈이 잦아진다면 씨앗 섭취와 약물의 상호작용을 의심해 봐야 합니다. 셋째, 혈당약과의 상호작용입니다. 씨앗 속 식이섬유와 건강지방은 혈당을 안정시키는 데 도움을 줍니다. 하지만 혈당 조절 약과 함께 작용하면 저혈당으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특히 밤에 씨앗을 많이 먹고 약을 복용하면 새벽에 혈당이 지나치게 떨어져 위험한 상황이 생길 수 있습니다. 넷째, 이뇨제를 복용 중인 분들도 주의가 필요합니다. 이뇨제는 몸속 전해질 균형을 깨뜨릴 수 있는데 씨앗 속 칼륨, 마그네슘이 이 균형에 더 큰 변화를 줍니다. 결과적으로 부정맥이나 근육 경련이 심해질 수 있습니다. 여기서 흥미로운 학문적 논쟁이 있습니다. 일부 전문가들은 씨앗은 음식이므로 약물과 크게 충돌하지 않는다고 주장합니다. 하지만 다른 연구자들은 노인의 몸은 젊은이와 다르다. 작은 상호작용도 큰 부작용으로 이어질 수 있다고 경고합니다. 여러분은 어느 쪽 의견에 더 공감하시나요? 안전을 위해서라면 두 번째 의견이 더 현명하지 않을까요? 실제로 제가 진료한 60대 여성 환자분이 있었습니다. 혈압약과 한근고제를 복용 중이었는데 건강을 위해 매일 아마씨를 큰 숟가락으로 드셨습니다. 처음에는 혈액순환이 좋아진 것 같았지만
얼마 후 코피가 멈추지 않아 응급실에 실려갔습니다. 검사 결과 약물과 씨앗의 이중 항금고 효과가 원인이었습니다. 좋은 음식이라 믿었는데 내 몸엔 독이 될 줄 몰랐다라는 그분의 말씀이 아직도 기억납니다. 여러분께 질문 드리겠습니다. 혹시 지금 드시는 약과 씨앗의 조합, 안전하다고 확신하시나요? 만약 조금이라도 불안하다면 꼭 주치의나 약사와 상의하셔야 합니다. 음식과 약물의 충돌은 드물지만 치명적이라는 특징이 있기 때문입니다. 기억하십시오. 씨앗은 건강을 위한 좋은 도구이지만 약과의 조화가 반드시 고려되어야 합니다. 무심코 먹는 씨앗 한 줌이 약의 효과를 바꾸고 몸을 위험에 빠뜨릴 수 있습니다. 이제 다음 장에서는 씨앗을 현명하게 먹어 근육을 지킨 실제 사람들의 사례를 소개하겠습니다. 위험과 기회가 교차하는 지점에서 씨앗이 어떻게 삶을 바꿀 수 있는지 생생한 이야기를 들려드리겠습니다. 여러분, 이론과 연구도 중요하지만 때때로 우리의 마음을 움직이는 건 사람들의 실제 이야기입니다. 오늘은 씨앗 한 줌이 어떻게 한 사람의 인생을 바꾸었는지 3가지 사례를 나누고 싶습니다. 첫 번째는 경기도에 사는 72세 박모 어르신의 이야기입니다. 박 어르신은 평생 농사일을 하셨지만 70세가 넘어가면서 무릎에 힘이 빠지고 장바구니조차 들기 힘들어졌습니다. 나도 이제 늙었구나 라는 체념이 깊어졌죠. 그런데 건강 프로그램에서 호박 씨의 효능을 듣고 매일 저녁 밥 숟가락 하나 분량을 챙겨 드셨습니다. 처음엔 큰 변화가 없었지만 3개월 뒤 계단을 오르는 게 훨씬 수월해졌습니다. 무릎 통증이 줄고 장바구니를 다시 들 수 있게 되자 박 어르신은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씨앗이 내 몸에 기름칠이 되어준 것 같다. 작은 씨앗 한 줌이 삶의 무게를 덜어주었던 겁니다. 두 번째는 부산에 사는 68세 김 여사님입니다. 김 여사님은 남편을 돌보느라 늘 피곤했고 체력이 급격히 떨어졌습니다. 특히 밤마다 쥐가 나고 잠을 설쳐 하루 종일 무기력했죠. 그러다 지인의 권유로 해바라기 씨와 참깨를 섞어 먹기 시작했습니다. 놀랍게도 2개월 후 다리에 쥐 나는 횟수가 크게 줄고 수면이 깊어졌습니다. 밤마다 깜짝 놀라 깨던 일이 줄고 아침에 상쾌하게 일어날 수 있게 됐다. 김 여사님의 경험은 씨앗이 단순히 근육만이 아니라 수면과 회복의 질까지 높여준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세 번째는 전남 시골 마을의 75세 이모 어르신입니다. 이 어르신은 당뇨와 고혈압으로 약을 복용 중이었고 근육 감소로 병원에서 낙상 위험 진단까지 받았습니다. 자녀들이 걱정했지만 이 어르신은 오히려 직접 방법을 찾았습니다. 그는 아마씨 가루를 요거트에 섞어 먹기 시작했습니다. 반년이 지나자 체중은 안정되고 근육량은 유지되었으며 혈당도 점점 안정되었습니다. 무엇보다 중요한 건 자신감이 돌아온 것입니다. 나는 이제 다시 내 발로 당당히 걸을 수 있다. 이 어르신의 눈빛은 근육이 지켜낸 삶의 존엄을 그대로 보여주었습니다. 여러분, 이 3가지 사례는 우리에게 중요한 메시지를 줍니다. 씨앗은 결코 기적의 약이 아닙니다. 하지만 작은 씨앗 한 줌이 꾸준히 쌓이면 기적 같은 변화를 만든다는 사실입니다. 근육은 돈으로 살 수 없지만 매일의 습관으로 충분히 지킬 수 있습니다. 여기서 질문 하나 드리고 싶습니다. 여러분은 오늘 저녁 씨앗을 챙기실 준비가 되셨나요? 아직 시작하지 않으셨다면 지금이 바로 그 순간입니다. 작은 한 줌이지만 내일의 힘과 내일의 희망을 만드는 출발점이 될 수 있습니다. 다음 장에서는 이런 실제 사례들을 통해 우리가 다시 확인할 수 있는 큰 그림 씨앗이 주는 희망과 독립성에 대해 이야기 나누겠습니다. 여러분, 지금까지 우리는 씨앗이 근육을 지켜주는 과학적 원리와 실제 사례들을 살펴봤습니다. 하지만 제가 오늘 마지막으로 전하고 싶은 메시지는 단순히 영양소 이야기가 아닙니다. 바로 씨앗이 우리에게 주는 희망입니다. 노년기의 가장 큰 두려움은 무엇일까요?
많은 어르신들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 발로 걸을 수 없게 될까봐, 자식들에게 짐이 될까봐 두렵다. 그 두려움의 중심에는 근육의 상실이 있습니다. 근육이 약해지면 걷는 힘을 잃고 넘어지고 다시는 혼자 일어나지 못할지도 모른다는 불안이 따라옵니다. 하지만 여러분, 씨앗 한 줌은 단순히 근육을 지키는 음식이 아닙니다. 매일 밤 손바닥 위에 올려두는 그 작은 알갱이는 내일도 스스로 설 수 있다는 희망의 상징입니다. 세계 장수 마을의 어르신들이 우리에게 보여준 것은 거창한 비밀이 아니었습니다. 매일 작은 씨앗을 식탁에 올리고 그것을 꾸준히 즐기는 습관. 이 단순한 습관이 90세, 100세에도 스스로 걸을 수 있는 힘을 남겨주었습니다. 여러분의 삶도 그와 다르지 않습니다. 여기서 잠시 묻고 싶습니다. 여러분은 오늘 어떤 희망을 품고 계신가요? 손자의 결혼식에 당당히 걸어 들어가는 모습일까요? 아니면 배우자와 함께 여행을 다니며 풍경을 즐기는 모습일까요? 그 모든 꿈은 근육이 지켜주는 독립성 위에 세워집니다. 저는 진료실에서 자주 이런 장면을 봅니다. 나는 이제 늙었으니 어쩔 수 없다. 고 말하던 환자가 작은 변화를 통해 눈빛이 달라지는 순간 말입니다. 씨앗을 매일 챙기며 점점 다리에 힘이 돌아오고 표정에 생기가 찾아옵니다. 그때 환자분들이 하시는 말씀은 늘 같습니다. 선생님, 이제 다시 희망이 생겼습니다. 여러분, 씨앗 한 줌이 단순히 근육을 위한 영양이 아니라 희망을 위한 약이 될 수 있습니다. 희망은 거창한 곳에서 오지 않습니다. 마트에서 산 작은 봉지 속 씨앗에서도 삶을 바꿀 힘이 피어날 수 있습니다. 물론 여기까지 들으시며 이런 생각도 드실 겁니다. 정말 씨앗 한 줌이 내 삶을 바꿀 수 있을까? 네, 바꿀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변화는 언제나 작은 습관에서 시작되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그 작은 습관이 1년, 5년, 10년 쌓이면 결국 인생을 바꿉니다. 여러분께 마지막으로 강조하고 싶습니다. 오늘 저녁 씨앗을 손에 쥐면서 단순히 근육을 지켜야지라고만 생각하지 마십시오. 나는 내 삶의 주인이 될 수 있다는 믿음을 함께 쥐어보시길 바랍니다. 그 믿음이야말로 씨앗이 우리에게 주는 가장 큰 선물입니다. 다음 장에서는 이 모든 여정을 마무리하며 씨앗이 주는 교훈과 함께 여러분을 따뜻하게 격려하는 메시지를 드리겠습니다. 지금부터 다시 시작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긴 이야기를 함께 걸어오셨습니다. 우리는 근육이 왜 조용히 사라지는지, 작은 씨앗이 어떻게 그 흐름을 막아주는지, 그리고 잘못된 습관이 어떤 위험을 부르는지 살펴봤습니다. 좋은 씨앗을 선택하고 적당히 먹고 꾸준히 이어가는 습관이야말로 노후의 독립성과 존엄을 지키는 길이라는 것도 확인했습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단순합니다. 오늘 저녁부터 시작하십시오. 그 어떤 복잡한 준비도 필요하지 않습니다. 손바닥 위에 담길 만큼 작은 한 줌이면 충분합니다. 그 한 줌이 내일의 걸음을 지켜주고 10년 뒤에 활력을 약속할 것입니다. 많은 분들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지금 시작해도 늦지 않았을까요? 저는 단호히 말씀드립니다. 늦지 않았습니다. 몸은 우리가 주는 음식을 기억합니다. 오늘 씨앗을 먹으면 내일의 몸은 조금 더 단단해집니다. 작은 변화가 쌓여 결국 삶을 바꿀 힘이 됩니다. 여러분, 여기서 잠시 눈을 감고 상상해 보십시오. 손자의 손을 잡고 시장을 함께 걷는 모습, 배우자와 손잡고 공원을 천천히 도는 모습, 그 순간의 힘은 바로 오늘 선택한 씨앗에서 시작됩니다. 씨앗 한 줌은 단순한 간식이 아니라 미래를 열어가는 열쇠입니다. 이제 제가 여러분께 부탁드립니다. 댓글로 남겨주세요. 오늘 영상에서 가장 놀라웠던 내용은 무엇이었나요? 여러분의 이야기가 다른 시청자에게도 큰 힘이 됩니다. 또 한 가지, 좋아요와 구독을 눌러주시면 이 정보가 더 많은 분들께 전해져 건강한 노년을 지키는 데 도움이 됩니다. 우리의 작은 행동이 누군가의 삶을 바꿀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꼭 기억하십시오. 우리는 할 수 있습니다. 나이는 숫자에 불과합니다. 지금부터라도 다시 시작하면 근육은 되살아나고
삶은 달라집니다. 지금까지 듣기만 해도 튼튼해지는 튼튼 라디오였습니다. 여러분의 오늘 저녁 씨앗 한 줌이 내일의 희망이 되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건강한 하루 되십시오. 60세 이상 어르신이라면 꼭 귀 기울여 주셔야 합니다. 우리가 늘 건강식의 대명사처럼 여기는 음식이 하나 있죠. 바로 달걀입니다. 단백질의 제왕이라 불리고 병원에서도 근육을 지키려면 달걀을 드세요 라고 권하곤 합니다. 그런데 놀라운 사실이 있습니다. 달걀보다 근육을 더 강하게, 더 오래 살려주는 음식이 있다는 사실 말입니다. 그것도 값비싼 수입 식품이 아니라 우리 식탁 위에서 오랫동안 함께해온 전통 발효 음식입니다. 많은 분들이 발효 음식은 소화를 돕는다 정도로만 알고 계십니다. 그러나 근육을 연구하는 학자들은 점점 더 강력한 결론을 내리고 있습니다. 발효 과정에서 만들어지는 효소와 미생물이 단백질의 흡수를 배가시키고 근육 속에 단단히 붙잡아 준다는 것입니다. 쉽게 말해 같은 단백질이라도 그냥 먹는 것보다 발효 과정을 거쳐 몸에 들어올 때 근육이 훨씬 더 튼튼하게 붙잡는다는 것이죠. 여기서 한 가지 상식적인 사실을 짚고 넘어가겠습니다. 노화가 시작되면 근육량은 매년 평균 1%씩 줄어든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10년이면 10%가 사라진다는 뜻입니다. 단백질이 부족해서만이 아니라 흡수 능력이 떨어지기 때문입니다. 음식을 먹어도 근육까지 제대로 도달하지 못하는 것이죠. 그래서 단백질 흡수율을 높여주는 발효가 훨씬 더 중요한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흥미로운 연구가 있습니다. 일부 학자는 발효 음식이 정말로 근육 합성을 높이는가 라는 의문을 던졌습니다. 실제로 일본의 한 연구팀은 된장과 나토를 섭취한 그룹과 달걀 단백질만 섭취한 그룹을 비교했습니다. 놀랍게도 일정 기간이 지난 뒤 나토와 된장을 함께 섭취한 그룹에서 근육 기능 지표가 더 개선되었다는 결과가 보고되었습니다. 물론 모든 학자가 이 결과를 동일하게 해석하는 것은 아닙니다. 어떤 학자는 발효 효과보다 운동량과 식습관이 더 큰 변수일 수 있다고 지적하기도 합니다. 그렇지만 공통된 합의는 하나입니다. 발효는 소화를 돕고 흡수를 높이고 몸을 덜 피곤하게 만든다는 사실입니다. 여기서 여러분께 한 가지 묻고 싶습니다. 혹시 요즘 밥은 먹는데 기운이 없다, 고기를 먹어도 힘이 안 난다, 이런 느낌을 받으신 적 없으십니까? 바로 그럴 때 발효 음식이 필요합니다. 달걀만으로는 채우기 어려운 흡수의 벽을 넘어설 수 있는 길이 발효에 있기 때문입니다. 오늘 영상 끝까지 시청하시면 달걀보다 더 강력하게 근육을 붙잡아주는 전통 발효 음식 4가지와 오히려 근육을 해치는 잘못된 발효 음식 3가지를 분명히 알게 되실 겁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그 음식들을 어떻게 일상 식탁에서 활용할 수 있는지도 함께 알려드리겠습니다. 여기서 잠시 부탁드립니다. 지금 이 방송을 보고 계신 시청자 여러분은 어느 도시에 계신가요? 댓글에 남겨주시면 저희가 지역별 식습관 연구에도 큰 도움이 됩니다. 이제부터 말씀드릴 내용을 놓치시면 앞으로 10년 안에 근육의 4분의 1이 조용히 사라질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영상을 끝까지 함께 하신다면 오늘 저녁 식탁에서 바로 시작할 수 있는 근육 지키는 발효의 지혜를 손에 넣게 되실 겁니다. 오늘 첫 번째로 소개드릴 발효 음식은 바로 된장입니다. 된장이 근육에 좋다고요? 그냥 국 끓일 때 쓰는 조미료 아닌가요? 이렇게 되묻는 분들이 계실 겁니다. 하지만 된장은 단순히 맛을 내는 조미료를 넘어 근육을 살리고 지켜주는 전통의 보물입니다. 먼저 과학적인 사실부터 짚어보겠습니다. 된장은 콩을 기본으로 만들어지지요. 콩 자체가 원래 단백질의 보고입니다. 그런데 콩을 그대로 먹을 때는 소화 효소가 부족해 위가 더부룩하거나 흡수가 잘 안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하지만 발효 과정을 거치면 이야기가 달라집니다. 콩 속 단백질이 미생물에 의해 분해되어 아미노산이라는 가장 작은 단위로 쪼개집니다.
그 결과 우리의 소화기관이 힘들이지 않고 바로 흡수할 수 있는 상태가 되는 겁니다. 여기서 재미있는 사실이 하나 있습니다. 예전 농촌에서 고된 농사일을 하던 어르신들이 하루 종일 일하고도 지치지 않을 수 있었던 이유 중 하나가 바로 된장국이었습니다. 밥상 위에 된장국 한 그릇이 늘 있었는데 이것이 단순히 짠 국물이 아니라 근육에 힘을 불어넣는 에너지의 원천이었다는 것이지요. 밥심이라는 말 속에는 사실 된장심도 숨어있는 셈입니다. 학자들 사이에서도 논쟁이 있습니다. 일부는 된장 속 염분이 오히려 건강에 부담을 준다고 지적합니다. 맞는 말입니다. 지나치게 짜게 먹으면 혈압에 악영향을 주고 심장과 혈관에도 부담이 됩니다. 하지만 적정량을 지킨다면 이야기가 달라집니다. 된장 속에 숨어있는 이소플라본 펩타이드 유익균은 근육뿐 아니라 뼈와 혈관에도 도움을 주는 물질로 인정받고 있습니다. 일본, 한국, 유럽의 여러 연구에서 된장 섭취가 근육 손실을 늦추고 특히 여성 노인의 골다공증 위험을 낮추는 데 기여할 수 있다는 보고도 있습니다. 여기서 제가 여러분께 질문 하나 드리고 싶습니다. 된장국은 늘 먹지만 근육에 그렇게 좋은 줄은 몰랐다. 는 생각이 드시지 않으십니까? 우리가 늘 곁에 두고 먹는 음식이 사실은 몸을 살리고 있었다는 사실, 얼마나 놀랍습니까? 또 하나 흥미로운 점은 된장이 발효되는 기간입니다. 전통 방식으로 6개월 이상 숙성된 된장은 단백질 분해 효소가 풍부하게 생깁니다. 반면 시중에서 빨리 만든 인스턴트 된장은 이런 효소가 부족하지요. 그래서 전통 방식으로 오래 숙성된 된장을 고르는 지혜가 중요합니다. 된장은 단백질 흡수를 돕는 동시에 근육 회복에 필요한 칼륨, 마그네슘, 아연도 제공합니다. 운동을 조금만 해도 근육의 쥐가 잘 나는 어르신들에게 특히 좋은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부족하기 쉬운 미네랄까지 채워주니 근육이 쉽게 지치지 않고 밤에 잠을 잘 때도 근육 경련을 덜 겪을 수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저녁 밥상에 된장국 한 그릇 어떠신가요? 감자나 호박을 넣어도 좋고 시금치나 미역을 넣어도 훌륭합니다. 단백질과 미네랄이 동시에 보강되어 약이 아닌 음식으로 근육을 채우는 기적 같은 효과를 누리실 수 있습니다. 이제 우리는 달걀보다 근육 흡수율이 더 높아지는 발효의 힘을 첫 번째 음식인 된장을 통해 확인했습니다. 다음으로 소개드릴 두 번째 발효 음식은 근육뿐만 아니라 혈관까지 깨끗하게 만들어주는 놀라운 힘을 가지고 있습니다. 조금 더 기대하셔도 좋습니다. 두 번째로 소개할 발효 음식은 바로 김치입니다. 많은 분들이 김치는 그냥 밑반찬이지 근육이랑 무슨 상관이 있어요 하고 고개를 갸웃하실 수 있습니다. 하지만 김치는 단순히 배추와 고춧가루를 섞은 음식이 아니라 근육에 산소와 영양을 보내는 혈관을 깨끗하게 만들어주는 강력한 발효의 산물입니다. 먼저 잘 알려진 사실 하나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나이가 들수록 혈관벽은 탄력을 잃고 혈액은 점점 더 끈적해집니다. 그러면 근육에 필요한 산소와 영양이 제때 공급되지 못합니다. 결과적으로 아무리 단백질을 먹어도 근육이 제대로 회복되지 못하고 힘이 빠지는 것이지요. 그런데 김치 속의 유산균과 식이섬유가 이 문제를 해결합니다. 유산균은 장을 깨끗하게 만들어 소화 흡수를 돕고 식이섬유는 혈중 콜레스테롤을 낮춰 혈액순환을 개선합니다. 여기서 재미있는 사실을 하나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김치가 발효될 때 생성되는 젖상유는 단순히 장 건강만 지키는 게 아니라 혈관을 타고 퍼져 면역계를 자극하고 염증을 줄이는 역할을 합니다. 최근 연구에서는 김치 유산균이 근육 속 염증을 줄여 운동 후 회복 속도를 높일 수 있다는 결과도 발표되었습니다. 그러니까 김치를 꾸준히 먹는 것만으로도 근육이 피곤에 덜 시달린다는 이야기입니다. 물론 학자들 사이에 논쟁도 있습니다. 김치가 짜서 오히려 혈압을 높이는 게 아닌가라는 지적이지요. 맞습니다. 소금이 많이 들어간 김치를 과식하면 혈관에 부담이 됩니다. 하지만 중요한 건 적정량과 숙성도입니다.
적당히 숙성된 김치에는 소금이 어느 정도 중화되면서 오히려 몸에 이로운 젖상윤과 항산화 물질이 풍부해집니다. 그래서 신김치가 속을 편하게 한다는 옛말에도 과학적 근거가 있는 셈이지요. 혹시 이런 경험 있으신가요? 삼겹살을 먹을 때 김치를 꼭 곁들여야 속이 편안했던 적 말입니다. 바로 그 순간 김치는 기름을 분해하고 혈액을 맑게 만드는 역할을 한 것입니다. 그냥 입맛의 문제만이 아니라 몸이 본능적으로 요구한 결과라고 할 수 있습니다. 김치에는 근육과 뼈 건강에 필요한 칼슘, 비타민 K, 항산화 물질도 들어 있습니다. 특히 비타민 K는 근육 속 세포와 혈관 내벽을 동시에 보호하는 중요한 영양소입니다. 김치가 단순히 채소 발효 음식이 아니라 전신 순환을 살리는 약 같은 음식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닌 이유입니다. 여러분, 여기서 제가 하나 묻고 싶습니다. 혹시 김치는 짜서 줄여야 한다는 생각에 아예 드시지 않으시는 분 계십니까? 만약 그렇다면 오늘을 기점으로 다시 한번 생각해 보시길 권합니다. 양은 줄이더라도 제대로 숙성된 김치를 매일 조금씩 챙겨 드시는 것이 근육과 혈관 나아가 전신 건강에 훨씬 유익합니다. 된장이 근육 단백질을 직접적으로 살려주는 힘을 가지고 있다면 김치는 그 근육에 산소와 영양을 실어 나르는 혈관을 깨끗하게 지켜주는 힘을 가지고 있습니다. 두 가지가 만나면 그야말로 근육과 혈관의 황금 조합이 되는 셈이지요. 이제 우리는 두 번째, 발효 음식의 숨은 힘을 확인했습니다. 다음으로 소개드릴 세 번째 발효 음식은 크기는 작지만 단백질의 보고이자 근육을 재생시키는 힘을 가진 특별한 음식입니다. 과연 그것은 무엇일까요? 기대해 주셔도 좋습니다. 세 번째로 소개드릴 발효 음식은 바로 청국장입니다. 냄새가 강해서 못 먹겠다 하시는 분들도 계시지만 청국장은 단백질의 보고이자 근육을 살리는 최고의 자연 보충제입니다. 달걀보다 더 강력하게 근육 합성을 돕는 힘이 숨어 있습니다. 먼저 잘 알려진 사실부터 말씀드리겠습니다. 청국장은 된장과 같은 콩 발효 음식이지만 발효 속도가 훨씬 빠르고 특유의 끈끈한 실이 있습니다. 이 실 속에는 폴리글루탐산이라는 물질이 풍부합니다. 이 성분은 단백질 흡수율을 극대화하고 동시에 칼슘의 흡수까지 도와 근육과 뼈를 함께 지켜줍니다. 그래서 청국장을 꾸준히 드시는 분들은 단백질뿐 아니라 뼈까지 튼튼하게 유지할 수 있는 것이지요. 여기서 흥미로운 사실 하나. 일본에서는 나토라고 불리는 청국장이 장수식품으로 유명합니다. 실제로 나토를 매일 먹는 지역은 평균 수명이 더 길고 근육 약화로 인한 낙상률도 낮다는 보고가 있습니다. 학자들은 이 현상의 원인을 나토키나제라는 효소에서 찾습니다. 나토키나제는 혈전을 녹이는 효소인데 혈액이 맑아지면 근육에 필요한 산소 공급이 원활해지고 회복 속도도 빨라집니다. 즉, 청국장은 단백질 플러스 혈관 건강 플러스 뼈 건강이라는 세 가지 효과를 동시에 제공하는 발효 보약이라 할 수 있습니다. 물론 논쟁도 있습니다. 일부 학자는 청국장의 냄새와 발효 특유 성분이 일부 사람에게는 소화불량을 유발할 수 있다고 지적합니다. 실제로 위장이 약한 분들이 청국장을 과식하면 속이 더부룩하거나 가스가 찰 수 있습니다. 하지만 적은 양부터 시작해 꾸준히 섭취하면 장내 환경이 점차 개선되어 오히려 소화력이 좋아진다는 보고도 있습니다. 학자들의 이견은 존재하지만 청국장이 장 건강과 근육 회복에 긍정적인 영향을 준다는 데는 의견이 크게 모이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런 경험 있으실 겁니다. 몸이 지치고 기운이 빠질 때 청국장 찌개 한 그릇을 먹으면 왠지 힘이 나는 것 같은 느낌 말입니다. 과연 단순한 느낌일까요? 아닙니다. 실제로 청국장은 아르기닌과 같은 아미노산이 풍부해 혈액순환을 개선하고 근육에 영양이 빠르게 도달하도록 돕습니다. 그 결과 기운이 회복되는 체감이 바로 나타나는 것이지요. 또 하나 주목할 점은 청국장이 가지고 있는 항산화 성분입니다. 근육이 약해지는 원인 중 하나가 바로 활성산소인데 청국장은 이를 억제해 세포 노화를 늦추는 역할을 합니다.
그러니 단순히 근육만 살리는 게 아니라 전신의 젊음을 지켜주는 음식이라 할 수 있습니다. 제가 질문 하나 드려보겠습니다. 만약 약 대신 매일 먹을 수 있는 자연 단백질 보충제가 있다면 드시겠습니까? 그렇다면 청국장이 바로 그 답이 될 수 있습니다. 값비싼 단백질 파우더보다 오랫동안 한국인의 밥상에 올라온 청국장이 훨씬 안전하고 믿을 수 있는 선택입니다. 먹는 방법도 다양합니다. 따뜻한 청국장, 찌개로 드셔도 좋고 밥에 비벼 간단히 먹어도 됩니다. 요즘은 캡슐 형태로 건조시킨 청국장 분말도 나와 있어 냄새가 부담스러운 분들은 이를 활용하셔도 좋습니다. 중요한 건 꾸준히 조금씩입니다. 된장이 근육의 단백질을 흡수시키고 김치가 혈관을 깨끗하게 했다면 청국장은 근육 재생과 회복 속도를 높여주는 단백질의 보고입니다. 작은 한 숟갈이지만 그 안에는 달걀보다 강력한 발효의 지혜가 담겨 있습니다. 다음으로 소개드릴 네 번째 발효 음식은 근육의 통증과 염증을 낮추는 치유력을 가진 특별한 음식입니다. 여러분이 잘 아는 음식이지만 의외로 근육과의 관계를 모르시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어지는 내용도 절대 놓치지 마시길 바랍니다. 네 번째로 소개할 발효 음식은 바로 식초입니다. 특히 전통 방식으로 곡물을 발효시켜 만든 현미식초, 사과식초, 매실식초 같은 천연 발효식초는 단순한 조미료를 넘어 근육의 염증과 통증을 낮추는 강력한 치유력을 가지고 있습니다. 먼저 잘 알려진 사실부터 시작하겠습니다. 나이가 들면 근육은 단순히 힘만 빠지는 것이 아니라 미세한 염증이 자주 생깁니다. 그래서 몸이 뻣뻣하다, 무릎이 욱신거린다, 운동 후 회복이 더디다 같은 증상을 자주 호소하게 되지요. 발효 식초는 이런 만성 염증을 조용히 진정시켜줍니다. 식초 속 아세트산과 유기산이 근육 속 피로 물질인 젖산을 분해해주고 혈액순환을 도와 회복을 빠르게 하는 것입니다. 여기서 흥미로운 사실 하나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옛날 농촌에서는 무거운 일을 하고 돌아오면 식초를 물에 타서 마시거나 근육이 뭉친 부위에 식초를 적셔 문지르곤 했습니다. 단순히 미신이 아니라 실제로 식초 속 유기산이 근육 피로를 완화한다는 과학적 근거가 최근에야 확인된 것이죠. 옛 어른들의 지혜가 과학으로 증명된 경우라 할 수 있습니다. 물론 학자들 사이에 의견 차이는 있습니다. 일부 연구자는 식초가 위를 자극해 속쓰림을 일으킬 수 있다고 경고합니다. 특히 위가 약한 분이 공복에 식초를 많이 마시면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다른 연구자들은 적정량 희석해서 섭취할 경우 오히려 위산 분비를 조절해 소화를 돕는다고 반박합니다. 따라서 중요한 건 양과 방법입니다. 하루 한두 스푼을 물에 타서 드시는 정도가 가장 적절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께 한 가지 묻고 싶습니다. 혹시 요즘 무릎이 자주 붓는다거나 밤마다 종아리가 당긴다는 증상을 겪고 계신가요? 그렇다면 식초가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실제로 미국의 한 임상 연구에서 사과 식초를 꾸준히 섭취한 고령 참가자들이 근육 회복 속도가 빨라지고 야간 근육 경련 빈도가 줄었다는 보고가 있습니다. 또 하나 기억하셔야 할 점은 발효 식초는 단백질 흡수에도 도움을 준다는 사실입니다. 식초가 위산 분비를 촉진해 음식 속 단백질을 더 잘 분해할 수 있게 하고 아미노산 형태로 빠르게 흡수되도록 도와줍니다. 즉, 앞서 말씀드린 된장, 김치, 청국장의 효과를 증폭시켜주는 조력자 역할을 하는 셈이지요. 식초에는 항산화 성분도 풍부해 근육 속 세포가 활성산소에 의해 손상되는 것을 막아줍니다. 그래서 식초를 꾸준히 섭취하면 근육의 통증이 줄어들 뿐 아니라 근육 자체가 오래도록 젊음을 유지할 수 있습니다. 실천 방법도 간단합니다. 아침에 일어나자마자 공복에 바로 마시는 것은 피하시고 물 한 컵에 식초 한 스푼을 희석해 점심이나 저녁 식사와 함께 드시는 것이 가장 좋습니다. 샐러드에 곁들이거나 미역국에 식초 몇 방울을 넣어도 근육 회복 효과가 배가 됩니다. 된장김치, 청국장이 근육을 살리고 지켜주는 기본 발효 삼총사라면
식초는 그 삼총사가 제 역할을 다할 수 있도록 돕는 회복 촉진제라고 할 수 있습니다. 한마디로 발효의 마지막 퍼즐 조각 2되는 셈이지요. 이제 우리는 근육을 살리는 4가지 발효 음식의 힘을 모두 살펴보았습니다. 하지만 여기서 멈출 수는 없습니다. 왜냐하면 겉보기에는 발효처럼 보이지만 사실은 근육을 갉아먹는 잘못된 발효 음식들도 있기 때문입니다. 다음부터는 바로 그 위험한 발효의 그림자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까지는 근육을 살리는 발효 음식만 말씀드렸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꼭 짚고 넘어가야 할 것이 있습니다. 겉보기에는 발효처럼 보여도 실제로는 근육을 갉아먹는 잘못된 발효 식품들이 있다는 사실입니다. 첫 번째 대표적인 경우는 공장에서 대량 생산된 가짜 발효 제품입니다. 전통 발효는 시간이 필요합니다. 최소 몇 달에서 길게는 몇 년까지 숙성해야 진짜 영양과 효소가 살아납니다. 하지만 대량 생산품들은 비용 절감과 빠른 유통을 위해 발효 시간을 극도로 단축합니다. 인위적으로 첨가제를 넣어 발효된 것처럼 보이게 만드는 것이지요. 이런 음식에는 살아있는 유익균이 거의 없고 단지 짠맛과 향만 남습니다. 결국 몸에 들어가면 근육에 필요한 흡수와 회복에는 아무런 도움이 되지 않고 오히려 염분과 화학 첨가물이 근육과 혈관을 해치게 됩니다. 여기서 잘 알려진 사실을 하나 말씀드리겠습니다. 고령층에서 근육 손실을 가속화하는 큰 원인 중 하나가 바로 과도한 나트륨입니다. 짠 음식을 자주 먹으면 체내 수분 균형이 깨지고 근육 세포가 위축되기 시작합니다. 그런데 시판 인스턴트 발효 식품들은 대부분 나트륨 함량이 매우 높습니다. 된장맛, 김치맛을 내기 위해 첨가된 소금이 문제라는 것이죠. 여기서 흥미로운 사실도 하나 알려드리겠습니다. 일부 학자들은 인스턴트 발효 제품은 오히려 발효가 아니라 화학적 조합일 뿐이다 라고 주장합니다. 실제로 일본에서 조사한 결과 대형 마트에서 판매되는 일부 김치 제품은 유산균 수치가 전통 방식에 비해 1~100도 안 되는 경우가 있었습니다. 그렇다면 이런 제품을 매일 먹을 때 과연 근육에 도움이 될까요? 아니면 오히려 해로울까요? 답은 이미 분명합니다. 또 하나 주의해야 할 발효식품은 너무 오래되거나 비위생적으로 보관된 발효 음식입니다. 발효는 살아있는 과정이기 때문에 관리가 제대로 되지 않으면 곰팡이나 독소가 생길 수 있습니다. 이런 음식은 단백질 흡수를 방해할 뿐 아니라 몸속 염증을 키워 근육 회복을 더디게 만듭니다. 혹시 냉장고 구석에 묵은 된장이나 김치가 있지 않으신가요? 아깝다는 생각에 드셨다가 오히려 근육과 건강을 잃을 수도 있습니다. 여러분께 하나 묻고 싶습니다. 나는 발효 음식을 매일 먹는데 왜 이렇게 몸이 무겁고 기운이 없을까? 혹시 이런 의문을 가져본 적 있으십니까? 만약 그렇다면 그 발효 음식이 진짜인지 가짜인지 다시 살펴보셔야 합니다. 우리가 믿고 먹는 발효라는 이름 뒤에 숨어있는 함정이 있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학계에서도 논란은 이어지고 있습니다. 일부는 인스턴트 제품도 영양은 일정 부분 유지된다고 주장합니다. 그러나 다수의 연구는 전통 발효와 공장식 인스턴트 발효는 생리적 효과에서 큰 차이를 보인다고 결론을 내립니다. 실제로 한국과 일본의 공동 연구에서 전통 방식의 된장과 공장식 된장을 비교한 결과 장내 미생물 다양성과 근육 회복 속도에서 큰 차이가 있다는 보고가 있습니다. 결국 결론은 간단합니다. 근육을 살리려면 진짜 발효를 선택해야 합니다. 마트에서 값싸고 편하게 사는 대신 시간과 정성이 들어간 발효 음식을 선택해야 근육과 혈관이 지켜집니다. 앞서 말씀드린 좋은 발효 음식들이 근육을 튼튼하게 한다면 이런 잘못된 발효식품들은 근육을 조용히 갉아먹습니다. 달걀보다 더 좋은 발효 음식도 있지만 달걀보다 더 위험한 가짜 발효도 있다는 사실을 꼭 기억하셔야 합니다. 다음에서는 이 잘못된 발효식품 속에서도 특히 큰 문제를 일으키는 과도한 나트륨의 함정을 집중적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여러분, 발효 음식이 아무리 몸에 좋다고 해도
그것을 잘못 먹으면 오히려 독이 될 수 있습니다. 바로 과도한 나트륨, 즉 소금의 함정입니다. 먼저 잘 알려진 사실부터 말씀드리겠습니다. 세계보건기구 WHO는 하루 나트륨 섭취량을 2기 이하로 제한할 것을 권고합니다. 하지만 한국인의 평균 섭취량은 그 2배가 넘습니다. 특히 김치, 된장국, 젓갈처럼 발효 과정을 거친 음식들은 기본적으로 나트륨 함량이 높습니다. 발효 음식이 건강에 좋다는 믿음 때문에 양껏 드시다 보면 어느새 근육과 심장을 동시에 해치는 결과가 될 수 있습니다. 왜 그럴까요? 나트륨이 과하면 몸속 수분 균형이 깨지고 혈관벽이 두꺼워집니다. 혈액이 원활히 흐르지 못하면 근육에 필요한 산소와 영양이 제때 공급되지 않습니다. 단백질을 아무리 섭취해도 근육이 회복되지 않고 오히려 위축되기 시작합니다. 이렇게 조용히 진행되는 근육 손실을 우리는 보이지 않는 침식이라고 부릅니다. 여기서 흥미로운 사실 하나를 짚어드리겠습니다. 한국과 일본의 공동 연구에 따르면 짠 발효 음식을 즐겨 먹는 노인 그룹은 그렇지 않은 그룹에 비해 근육량 감소 속도가 빠른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특히 허벅지 근육이 눈에 띄게 줄어드는 결과가 확인되었습니다. 허벅지 근육은 노년기 이동성과 직결되기 때문에 결국 삶의 질에 큰 영향을 미칩니다. 학자들 사이에서도 논쟁이 있습니다. 일부는 발효 음식 속의 미생물과 항산화 성분이 나트륨의 해로움을 상쇄한다고 주장합니다. 그러나 다수의 연구자들은 소금을 많이 섭취하는 한 발효의 장점이 충분히 발휘되기 어렵다고 지적합니다. 결국 균형과 절제가 관건이라는 것이죠. 여러분께 한 가지 묻고 싶습니다. 혹시 된장국을 드실 때 간이 심심하다 싶으면 소금을 더 넣으시나요? 김치가 싱겁다고 젓갈을 더 첨가하시나요? 바로 이런 작은 습관이 쌓여 근육과 혈관을 서서히 무너뜨립니다. 짠맛은 중독성이 강해서 처음엔 심심하게 느껴져도 며칠만 조절하면 혀가 금방 적응합니다. 중요한 건 처음의 불편함을 견디는 것입니다. 또 하나 중요한 점은 나트륨이 뼈와 관절에도 영향을 준다는 사실입니다. 나트륨이 과하면 칼슘이 소변으로 빠져나가면서 뼈가 약해집니다. 뼈와 근육은 서로부터 움직이기 때문에 뼈가 약해지면 근육도 쉽게 손상됩니다. 그래서 짠 음식은 단순히 혈압만의 문제가 아니라 근육과 뼈 전체 건강을 위협하는 요인이 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실천 방법은 의외로 간단합니다. 된장국은 작은 국그릇에 담아 드시고 국물보다는 건더기를 위주로 드십시오. 김치는 하루 2-3조각만 반찬 접시에 소량만 덜어 드시고 추가는 줄이십시오. 젓갈류는 특별한 날에만 곁들이시고 매일 먹는 습관은 피하십시오. 또한 발효의 깊은 맛은 짠맛이 아니라 숙성에서 나온다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오래 숙성된 발효 음식은 적은 소금으로도 충분히 풍부한 맛을 냅니다. 이것이 전통 방식의 지혜였습니다. 나트륨은 우리 몸에 꼭 필요한 미네랄이지만 지나치면 약이 아닌 독이 됩니다. 특히 근육을 지키고 싶다면 소금의 함정을 반드시 경계해야 합니다. 앞으로 이어질 내용에서는 발효 음식 중에서도 사실은 진짜가 아닌 가짜 발효 제품이 어떻게 근육을 해치는지 알려드리겠습니다. 이 부분도 절대 놓치지 마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발효 음식이 몸에 좋다는 이야기는 익히 들어보셨을 겁니다. 그런데 문제는 우리가 마트에서 쉽게 접하는 발효식품들 중 상당수가 사실은 진짜 발효가 아니라 가짜 발효라는 사실입니다. 먼저 잘 알려진 사실부터 말씀드리겠습니다. 전통 발효는 시간이 필요합니다. 된장은 최소 6개월, 김치는 계절에 따라 수주에서 수개월, 청국장은 비록 짧아도 일정한 온도와 환경에서 숙성 과정을 거쳐야 합니다. 이 시간 동안 유익한 균이 증식하고 단백질이 아미노산으로 분해되어 근육과 몸에 좋은 성분이 만들어집니다. 하지만 대량 생산을 목적으로 한 인스턴트 제품들은 이런 시간을 기다리지 않습니다. 인공 향료와 조미료를 넣어 발효된 맛을 흉내내는 것이죠.
여기서 흥미로운 사례 하나를 소개하겠습니다. 일본에서 대형마트에서 판매되는 김치 수억 가지를 조사했더니 그중 절반 이상은 유산균이 거의 검출되지 않았습니다. 겉으로는 김치의 맛을 내지만 실제 발효 과정에서 생기는 미생물의 힘은 사라져 있었던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런 김치를 매일 먹는다고 해서 근육과 혈관이 튼튼해질까요? 대답은 안타깝게도 아니요입니다. 학자들 사이에서도 논쟁이 있습니다. 일부는 인스턴트 제품이라도 원재료에 영향이 있으니 어느 정도 이득은 있다고 주장합니다. 하지만 다수의 연구자들은 진짜 발효에서 얻는 효소와 미생물은 인스턴트 제품으로는 절대 대체할 수 없다고 강조합니다. 한국식품학회에서도 전통 발효식품과 인스턴트 발효식품의 영양학적 차이는 확연하다는 점을 여러 차례 지적했습니다. 여러분, 이런 경험 있으신가요? 시중에서 파는 인스턴트 된장으로 끓인 국은 먹고 나면 속이 더부룩하고 갈증이 심했던 적 말입니다. 반면 전통 방식으로 담근 된장은 훨씬 부드럽고 속이 편안했을 겁니다. 이것이 바로 가짜 발효와 진짜 발효의 차이입니다. 가짜 발효 제품의 또 다른 문제는 과도한 첨가물입니다. 방부제 착색료, 인공 향료가 들어가다 보니 근육 회복에 도움이 되기는커녕 간과 신장을 부담스럽게 하고 장내 미생물 균형을 깨뜨립니다. 장이 무너지면 단백질 흡수도 더 나빠지고 결국 근육이 더 빨리 줄어드는 악순환에 빠지게 됩니다. 또 하나 주목해야 할 사실은 가짜 발효 제품은 보관 중에도 쉽게 상하기 때문에 소금과 설탕을 과다하게 첨가한다는 점입니다. 결국 나트륨과 당분 폭탄이 되어 근육뿐 아니라 혈관, 심장, 신장까지 동시에 위협합니다. 여기서 제가 여러분께 질문 하나 드려보고 싶습니다. 혹시 나는 매일 김치를 먹으니 괜찮다 하고 안심하고 계신가요? 만약 그 김치가 인스턴트 제품이라면 근육을 지키기는커녕 오히려 해치고 있을지도 모릅니다. 진짜 발효라는 꼬리표가 붙어 있지 않은 제품은 반드시 한 번쯤 확인해 보셔야 합니다. 결론적으로 발효 음식이라고 해서 모두 좋은 것은 아니다라는 사실을 꼭 기억하셔야 합니다. 진짜 발효는 근육을 지키고 가짜 발효는 근육을 해칩니다. 선택은 결국 우리의 몫입니다. 앞으로 이어질 내용에서는 또 다른 발효의 그림자, 바로 많은 분들이 즐기지만 근육에는 독이 될 수 있는 발효주, 즉 술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부분도 반드시 알아두셔야 합니다. 발효 음식 이야기에서 빼놓을 수 없는 것이 있습니다. 바로 발효주, 즉 술입니다. 막걸리, 맥주, 와인 같은 음료도 모두 발효 과정을 거쳐 만들어지지요. 그래서 일부 어르신들은 술도 발효니까 몸에 좋겠지라고 생각하시기도 합니다. 하지만 여기에는 큰 함정이 숨어 있습니다. 먼저 잘 알려진 사실부터 말씀드리겠습니다. 술은 발효 과정을 거쳤다 해도 최종 산물에는 알코올이 들어 있습니다. 알코올은 간에서 해독되는 과정에서 근육 단백질 합성을 방해하고 근육을 분해하는 방향으로 작용합니다. 실제로 술을 자주 마시는 사람들은 단백질 섭취를 충분히 해도 근육량이 늘지 않고 오히려 줄어드는 경우가 많습니다. 여기서 흥미로운 사실 하나를 짚어보겠습니다. 막걸리는 발효 곡물로 만들어져 유산균과 아미노산이 일부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막걸리는 건강주라고 불리기도 하지요. 실제로 막걸리 속에 있는 젖상균이 장, 건강에 긍정적인 영향을 준다는 연구도 있습니다. 그러나 문제는 알코올의 양입니다. 막걸리 한두 잔 정도는 장내 환경에 이로울 수 있지만 그 이상 마시면 알코올의 독성이 유산균의 이점을 완전히 덮어버립니다. 즉, 약이 될 수 있는 한 모금이 과해지면 독이 되는 것입니다. 학자들 사이에서도 논쟁이 있습니다. 일부 연구자는 레드와인의 폴리페놀 성분이 혈관을 보호하고 근육 노화를 늦출 수 있다고 주장합니다. 그러나 동시에 다른 연구자들은 와인에 들어있는 알코올 자체가 근육 단백질 합성을 억제하므로 장기적으로는 마이너스 효과가 더 크다고 반박합니다. 결국 중요한 것은 알코올의 양과 빈도입니다. 여러분께 질문 하나 드려보고 싶습니다.
혹시 하루에 소주 한두 잔쯤은 괜찮다라고 스스로 위안하시나요? 그러나 과학은 이렇게 말합니다. 소량의 음주는 일시적으로 기분을 좋게 하지만 장기적으로는 근육량 감소와 낙상 위험을 높인다는 것입니다. 나이가 들수록 술의 해독 능력은 떨어지고 같은 양의 알코올도 더 크게 작용합니다. 결국 젊었을 때 괜찮았던 습관, 이 노년에는 치명적인 도구로 변할 수 있습니다. 또 하나 주목해야 할 점은 술이 근육 회복을 늦춘다는 사실입니다. 운동을 하거나 가벼운 걷기를 한 뒤 술을 마시면 근육의 미세 손상이 회복되는 속도가 절반 이하로 떨어집니다. 그래서 운동 후 시원한 맥주 한 잔, 이 상쾌하게 느껴져도 사실은 근육을 망치는 최악의 선택일 수 있습니다. 여기서 중요한 메시지를 드리고 싶습니다. 발효 음식은 근육의 친구이지만 발효술은 근육의 적입니다. 단 한두 잔의 즐거움이 몇 달, 몇 년 쌓이면 결국 보행 능력을 잃고 의자에만 앉아있게 되는 결과를 초래할 수 있습니다. 그렇다고 술을 완전히 끊는 것이 어렵다면 양을 줄이고 빈도를 줄이는 것이 최선입니다. 막걸리를 좋아하신다면 소주잔으로 반잔 정도만, 그것도 일주일에 한두 번 이하로 제한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대신 발효의 이점을 원하신다면 술이 아닌 발효식품으로 충분히 대체할 수 있습니다. 된장, 김치, 청국장, 식초가 근육을 살리는 4가지 보물이 되었다면 발효주는 그 반대로 근육을 조용히 갉아먹는 숨은 적이라는 사실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다음으로는 지금까지 말씀드린 좋은 발효와 나쁜 발효를 정리하며 장수하는 어르신들이 실제로 어떤 발효 음식을 선택했는지 감동적인 이야기를 들려드리겠습니다. 여러분, 지금까지 우리는 발효 음식이 근육을 살리고 지키는 방법과 잘못된 발효가 근육을 해치는 위험을 살펴봤습니다. 그렇다면 실제로 장수한 어르신들은 어떤 선택을 했을까요? 먼저 잘 알려진 사실 하나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세계 여러 나라의 장수마을을 조사해보면 공통적으로 발효 음식이 식탁의 중심을 차지합니다. 일본 오키나와에서는 나토 한국의 전남 구례나 경북 안동 같은 지역에서는 된장김치, 청국장이 늘 밥상에 올라옵니다. 이 어르신들은 90세가 넘어도 여전히 혼자 밭일을 하고 시장에 다니며 손자, 손녀와 함께 산책을 즐깁니다. 여기서 흥미로운 연구 결과 하나를 소개합니다. 한국과 일본 공동 연구진이 장수마을과 일반 마을을 비교했더니 장수마을 어르신들은 평균적으로 하루 발효 식품 섭취 빈도가 2배 이상 높았습니다. 특히 전통 방식으로 만든 된장국, 신김치, 청국장을 꾸준히 섭취한 어르신들은 근육량 감소 속도가 절반 이하로 느리게 나타났습니다. 즉, 단순한 음식 습관이 근육과 삶의 활력을 지킨 셈입니다. 물론 모든 학자가 이 결과를 동일하게 해석하는 것은 아닙니다. 일부는 장수에는 유전적 요인도 크다고 지적합니다. 맞습니다. 하지만 연구자들이 공통으로 인정하는 사실은 하나 있습니다. 장수하는 사람들의 공통점은 식탁이 단순하지만 꾸준히 발효 음식이 올라온다는 것입니다. 저는 진료실에서 이런 경험을 자주 합니다. 80대 중반에도 허리가 곧고 목소리에 힘이 있는 어르신들일수록 나는 평생 집 된장만 먹었어. 김치는 늘 내가 담근 걸 먹었지. 라고 말씀하시곤 합니다. 반대로 젊을 때는 튼튼했지만 나이가 들어 근육이 급격히 줄어든 분들을 보면 대부분 편의점 반찬 인스턴트 김치로 끼니를 때운 경우가 많았습니다. 음식의 차이가 삶의 차이로 이어진다는 사실을 눈으로 확인할 때마다 발효의 힘을 더욱 확신하게 됩니다. 여러분께 질문 하나 드리고 싶습니다. 혹시 지금도 발효 음식은 번거롭다, 냄새가 싫다 하고 피하고 계시진 않나요? 그러나 어르신들 작은 불편을 감수한 그 한 숟갈이 10년 후 여러분의 다리 힘걸음걸이, 독립적인 생활을 지켜줄 수 있습니다. 내가 집에서 걸어 나가고 싶다, 내 손으로 밥을 짓고 싶다는 소망 그 열쇠가 발효 음식에 있을지도 모릅니다. 또 하나 감동적인 사실을 전해드리겠습니다. 강원도의 한 장수마을에서 조사된 95세 할머니는
매일 아침 된장국과 청국장을 번갈아 드셨습니다. 연구진이 근육량을 측정했을 때 70대 여성 평균과 크게 다르지 않았다고 합니다. 할머니는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나는 약을 믿지 않고 내 손으로 만든 장을 믿었어. 이 짧은 한마디가 전통 발효 음식의 힘을 그대로 보여줍니다. 된장, 김치, 청국장, 식초. 이 네 가지 발효 음식은 단순히 음식이 아니라 장수인들의 삶을 지탱한 생활의 지혜입니다. 그 안에는 과학적 근거와 더불어 세대를 이어온 경험과 믿음이 담겨 있습니다. 여러분, 희망은 멀리 있지 않습니다. 오늘 저녁 식탁에 된장국을 올리고 김치를 곁들이며 청국장을 조금씩 드시고 샐러드에 식초 한 방울을 떨어뜨려 보십시오. 그것이 바로 근육과 장수를 지키는 가장 단순하면서도 강력한 방법입니다. 다음으로는 지금까지 말씀드린 좋은 발효와 나쁜 발효를 깔끔하게 정리해드리며 근육 건강을 위한 선택의 기준을 드리겠습니다. 이제 지금까지의 이야기를 정리해 보겠습니다. 발효는 같은 발효라는 이름을 가지고 있어도 어떤 것은 근육을 살리고 어떤 것은 근육을 조용히 갉아먹습니다. 결국 우리가 무엇을 선택하느냐에 따라 10년 후의 몸이 완전히 달라질 수 있습니다. 먼저 근육을 살리는 좋은 발효 음식을 다시 한번 떠올려 보겠습니다. 된장은 단백질을 흡수하기 쉬운 아미노산으로 바꿔 근육의 힘을 불어넣었습니다. 김치는 혈관을 깨끗하게 만들어 근육까지 산소와 영양을 실어 나르는 통로를 지켰습니다. 청국장은 단백질의 보고이자 회복 속도를 높여주는 천연 보충제가 되었습니다. 식초는 근육의 피로를 풀고 염증을 진정시키며 앞에 세 가지 발효 음식을 도와주는 조력자가 되었습니다. 이 네 가지 발효는 단순한 음식이 아니라 근육과 삶의 활력을 살리는 네 기둥이었습니다. 반대로 근육을 해치는 나쁜 발효도 분명히 존재했습니다. 공장에서 빠르게 만들어진 가짜 발효 제품은 영양은 없고 첨가물과 나트륨만 남아 있었습니다. 과도한 소금은 근육과 혈관을 동시에 무너뜨리는 숨은 적이었습니다. 발효주, 즉 술은 발효의 이름을 가졌지만 결국 알코올이 근육을 분해하고 회복을 늦추는 독이 되었습니다. 여러분, 여기서 중요한 질문을 던져보겠습니다. 나는 지금 어떤 발효를 선택하고 있는가? 혹시 매일 먹는 김치와 된장이 편의점이나 마트, 인스턴트 제품은 아닌가요? 혹시 짜지 않으면 밍밍하다며 소금을 더 넣고 있지는 않으신가요? 혹시 술도 발효니까 괜찮다는 자기 위안으로 매일 잔을 채우고 있지는 않으신가요? 이제는 선택해야 할 시간입니다. 근육을 지켜주는 발효를 택할지, 근육을 무너뜨리는 발효를 택할지 말입니다. 우리가 습관을 바꾸면 근육은 다시 살아납니다. 이미 늦었다는 생각은 잘못입니다. 발효의 힘은 나이가 들어서도 여전히 우리 몸을 일으켜 세울 수 있습니다. 감정적으로도 한 가지 분명히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발효 음식은 단순히 건강만의 문제가 아닙니다. 걷고 계단을 오르고 손자 손녀를 안아 올리는 삶의 즐거움을 지키는 문제입니다. 근육이 살아있어야 독립적인 삶이 가능하고 존엄이 지켜집니다. 그리고 그 출발점이 바로 매일 식탁 위 작은 선택에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달걀보다 근육에 좋은 전통 발효 음식이 있다는 사실은 단순한 건강 정보가 아니라 인생 후반부의 희망 메시지입니다. 좋은 발효는 우리를 살리고 나쁜 발효는 우리를 해칩니다. 오늘 이 순간부터 여러분의 밥상 위에 어떤 발효를 올릴지 스스로 답을 내리시길 바랍니다. 다음 마지막 부분에서는 오늘 함께한 내용을 되새기며 여러분께 힘과 용기를 드리고자 합니다. 지금부터 다시 시작할 수 있다는 희망의 메시지를 전해드리겠습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는 달걀보다 근육에 더 좋은 전통 발효, 음식의 세계를 함께 걸어왔습니다. 된장의 단백질 흡수력, 김치의 혈관 정화력, 청국장의 단백질 보고, 식초의 회복 촉진력. 이 네 가지는 근육을 지켜주는 네 개의 등불이었습니다. 반대로 인스턴트 가짜 발효 제품, 과도한 소금 발효주의 과음은
근육을 갉아먹는 그림자였습니다. 지금 이 순간 저는 여러분께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아직 늦지 않았습니다. 근육은 나이가 들어도 다시 살아날 수 있습니다. 발효는 단순한 음식이 아니라 우리 몸에 내재된 회복력을 불러일으키는 열쇠이기 때문입니다. 오늘 저녁 밥상에 단 한 가지라도 올려보십시오. 된장국 한 숟갈, 잘 익은 김치, 한 조각 청국장, 한 술 식초 몇 방울. 그 작은 선택이 내일의 걸음걸이를 바꾸고 10년 후의 삶을 바꿀 수 있습니다. 여러분, 혹시 지금 마음속에 나는 어디서부터 시작해야 할까라는 의문이 떠오르시나요? 답은 단순합니다. 지금 당장 식탁에서 시작하십시오. 약을 늘리기 전에 발효 음식을 늘려보십시오. 기운이 빠질 때 단백질 파우더를 찾기 전에 전통 발효 음식을 챙겨 드십시오. 우리 부모 세대, 조부모 세대가 지켜온 그 밥상 위 지혜가 여러분의 근육을 지켜줄 것입니다. 그리고 저는 여러분께 부탁드립니다. 오늘 영상에서 가장 놀라웠던 음식은 무엇이었나요? 댓글로 남겨주세요. 여러분의 한 줄 경험과 생각이 다른 시청자들에게 큰 힘과 영감이 됩니다. 또 지금 이 순간 시청자 여러분은 어느 도시에 계신가요? 지역을 함께 적어주시면 저희가 지역별 발효 식습관을 연구하는 데도 큰 도움이 됩니다. 좋아요와 구독은 단순한 버튼이 아닙니다. 그것은 이 소중한 정보를 더 많은 분들께 전하는 길입니다. 여러분의 작은 클릭이 누군가의 근육을 살리고 건강한 노년을 지켜줄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꼭 드리고 싶은 말씀은 이것입니다. 우리는 할 수 있습니다. 함께라면 반드시 해낼 수 있습니다. 나이 들어도 근육은 다시 살아날 수 있고 발효 음식은 그 길을 열어줍니다. 오늘부터 다시 시작하십시오. 스스로의 몸을 살리고 가족에게 짐이 되지 않고 오히려 웃음을 나누는 건강한 어른으로 살아가실 수 있습니다. 지금까지 듣기만 해도 힘이 나는 튼튼 라디오였습니다. 건강한 하루 되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